그러는 순간 회사는 망하게 돼요. 안녕하십니까. 성공 페이스메이커 BTK입니다. 네,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사업을 하면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변수가 정말 많습니다. 내가 실수하는 경우도 있고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 사업이 망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같이 코로나 같은 상황이 외부 요인으로 인해서 망하는 대표적인 예죠. 근데 제가 오늘 설명드릴 이유는 사업가가 본인의 실수로 인해서 회사가 망하는 거, 이거를 막기 위해서 사업을 하면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설명드릴 겁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사업을 하면서 이건 절대 하지 말아야겠다고 제 스스로 수십 번 다짐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시면 적어도 나 때문에,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사업이 망하는 것은 확실히 줄어들 것입니다. 궁금하신가요? 바로 가시죠. 첫 번째, 절대 남의 돈으로 사업하지 말라입니다. 아니 이거 뭐야?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얘기 아니야? 아니 난 남의 돈으로 사업 안 할 건데 라고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랬으니까요.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당장 회사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직원들의 월급을 줄 수가 없어요. 근데 100억 원의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사업 제휴 기회가 생겼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1억 원을 미리 지불을 해야 돼요. 내가 1억 원만 지불하면 100억 원의 매출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상황일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근데 나는 지금 1억 원을 줄 돈이 단 한 푼도 없습니다. 우리 회사에는. 근데 1억 원만 내면 내가 100억 원의 매출이 생기고 이 1억 원을 내가 구하지 못하면 우리 회사가 망하고 나는 10억 원 이상의 빚을 지게 생겼습니다. 정말 최악의 상황이죠. 이런 상황일 때 당연하게 1억 원을 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든 1억 원을 구해서 100억 원의 매출이 생기면 그 1억 원은 다시 갚으면 되니까 당연히 1억 원을 빌려야 되겠죠. 그때부터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기 시작합니다. 야, 나 1억 원만 빌려줄 수 없니? 3천만 원만 빌려줄 수 없니? 그렇게 돈을 빌려요. 그때 당시에는 이런 마음이죠. 100억 원이 생기면 당연히 바로 갚을 거야. 1억 원 주는 건 난 당연히 갚을 거니까 이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될 거야.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돈을 빌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에도 저는 절대 남의 돈을 빌리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만약에 1억 원을 빌려서 이제 지불을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근데 다양한 변수가 항상 사업에는 많이 생깁니다. 그 100억 원의 계약이 갑자기 딜레이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1억 원을 지불했는데 그건 2개월 뒤에 100억 원이 나갈 것 같다 라는 등의 변수가 갑자기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100억 원이 생겼는데 갑자기 그 상당한 금액의 비용이 갑자기 나가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친구들한테 빌린 1억 원은 우선순위에서 떨어지죠. 그런 식으로 친구들 돈이니까 한 다음 달에 좀 갚는다고 얘기해야겠다 라는 식으로 계속 미루고 급급한 상황을 만들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과연 안 생길까요? 정말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친구들한테 돈을 빌리기, 한 번 빌리기 시작하면 계속 돈을 빌리게 되고 그러면 사업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냉철한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친구들한테 돈을 빌려 놓으니까 그게 막 2억 원, 3억 원이 돼버리는 순간 어떻게든 이 돈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냉철한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판단이 아니라 지금 오늘 하루, 이번 달 넘어가는데 급급한 그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는 순간 회사는 망하게 돼요. 사업가가 멀리 내다볼 수 없고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걸 해결하는데 급급해졌다. 그거는 회사가 망하는 지름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한테 돈을 빌리는 순간 사업가는 냉철한 판단을 할 수가 없고 그러는 순간 회사는 망한다. 그래서 아까 같이 제가 설명드린 그런 상황에서도 절대 친구의 돈을 빌려서 지인의 돈을 빌려서 부모님의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제가 사업을 하면서 정말 뼈저리게 느꼈고 이렇게 남에게 돈을 빌리는 순간 뭔가 빚쟁이의 삶이 되고 아무리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계속 친구들과 지인들의 돈을 빌렸다는 압박감과 그런 책임감 때문에
멀리 내다보는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절대 남의 돈으로 사업을 하지 마십시오. 남의 돈으로 사업하는 것은 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점은 반드시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직원을 함부로 늘리지 말라입니다. 이것도 뭐 당연한 얘기야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도 있어요. 나는 1인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직원을 고려할 필요 없다 라는 분들은 괜찮은데, 우리 모두 사업가가 되고 싶다는 거는 또 기업가가 되고 싶은 거죠. 우리 직원과 시스템을 통해서 자동화,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고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수익이 나오는 이 비즈니스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직원 채용을 하게 되는데요. 어느 정도 매출이 오르고 나면 직원을 막 채용하는 시기가 오게 됩니다. 그때 뭐 10명이 되거나 이제 20명이 되거나 30명이 되고 50명이 되고 이렇게 직원이 점차 늘어나게 되는데요. 직원을 그때 늘릴 때는 뭐 한 300만 원, 500만 원 정도야 지금 감당할 수 있으니까 라고 하면서 직원을 늘리는데, 직원이 30명, 50명이 되는 순간 한 달에 2억 원 이상씩 막 직원 뭐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때는 한두 번만 사업이 삐끗해도 회사가 크게 휘청이거나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죠. 직원을 늘리는 데 있어서 가장 위험 요소는 고정비가 는다는 것이고, 그 고정비로 인해서 회사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직원을 막 늘리다 보면 제가 아까 첫 번째 설명드렸던 이유와 동일하게 사업가가 냉철한 판단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번 달 직원 월급이 나가야 되는데 지금 당장 돈이 되는 비즈니스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당장 직원 월급을 못 내보내게 되는데, 이런 상황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원래 좀 더 회사를 확장시키거나 비전을 보기 위해서는 만약에 B라는 판단을 해야 했다면, 고정비가 막 늘어나서 직원들 월급이 나갈 게 많으면 당장 돈이 들어온, 비전은 없지만 당장 돈이 들어올 수 있는 A의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순간 사업은 망하는 길이 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업가가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당장 오늘 하루, 이번 달을 버티기 급급한 상황이 되었다 라고 하면 회사는 망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원을 늘리는 것은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을 하셔야 돼요. 정말 내가 지금 직원을 늘려야 되는 타이밍일까? 이 직무의 직원은 정말 필요할까? 우리가 업무를 좀 더 비효율적으로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조금 더 시스템을 개선하면 지금 상황에서 직원을 늘리지 않더라도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철저한 고민들과 계산들을 통해서 직원 채용을 한 명을 하는 것도 굉장히 신중하게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중한 판단을 안 하고 직원을 지금 당장 좀 필요하니까, 직원 한 명 정도 있으면 좋을 것 같으니까 라고 하면서 늘리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점점 감당할 수 없는 회사가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직원은 사업을 운영하는 데 핵심입니다. 사업을 키우는데 핵심이지만 이 직원이 가장 리스크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직원은 사실 굉장히 통제가 어려운, 사람을 통제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직원이 회사를 성장시키기도 하지만 직원 때문에 회사가 망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을 늘리는 것은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그럼 직원은 언제 늘려야 되는 것이냐? 직원을 늘려야 되는 타이밍은 언제냐? 라고 좀 물어보신다면, 제가 10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좀 느낀 저만의 기준을 좀 말씀드린다고 하면, 일단 이 직무의 직원이 정말 과부하가 돼서 3개월 이상 이 과부하 때문에 직원이 퇴사할 것으로 판단되는 그 순간에는 직원을 늘려야 된다 라고 저는 잡고 있고요. 두 번째는 채용하는 직원의 3개월 동안 월급을 회사의 매출 여부 상관없이 줄 수 있다 라고 하면은 채용을 할 수 있다 라고 봅니다. 수습기간 3개월을 계산을 한 거고요. 그리고 새로 고용한 직원을 충분히 케어할 수 있는 회사의 시스템과 매뉴얼이 갖춰져 있다 라고 판단되었을 때 직원을 채용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직원을 채용한다면 회사의 매출이 늘어난다는 것이 명확해질 때, 그럴 때 직원을 채용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직원은 절대 함부로 늘리지 마세요. 네, 오늘은 제가 사업을 하면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절대 남의 돈으로 사업하지 말라. 직원을 함부로 늘리지 말라. 이 두 가지는 제가 10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절대 하지 말아야겠다고 스스로 수십 번 다짐한 저의 철칙입니다. 물론 지금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제 막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의 이 철칙을 좀 한 번 더 리마인드를 해주시고 제가 10년 동안 뼈저리 느낀 거니까 저를 믿으시고 이 두 가지는 절대 하지 말아주세요. 이 두 가지만큼은 절대 하지 말아주시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나에 의해서 사업이 망하는 확률은 확실히 줄어들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저의 영상이 인사이트를 얻는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공 페이스메이커 비트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